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천국 나정주 원장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유튜브를 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에 배포 예정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과 후로 나눠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 데이터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 평가 결과를 좀 월간 중앙 4, 5호에 기고문을 작성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유튜브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주제가 지금 묻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묻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3차 산업혁명과 뭐가 큰 혁명적인 변화가 있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연차총회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지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다른 산업혁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혁명이라 부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개발하면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량 생산혁명이라고 부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가 폭발력으로 늘어나면서 지식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라 부를까요? 이 3차 산업혁명과 좀 다르게 3차 산업혁명의 그런 그 정보혁명에다가 AI 같은 지능을 포함한 것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좀 영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본질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우리 업무를 또는 우리 직업을 또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2003년도에 오토라는 MIT 교수 등 3명이 연구한 그 결과에 보면 우리 업무 또는 직업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업무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업무가 정신적, 즉 유식하게 좀 인지적이냐 또는 육체적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콤비네이션 하면 먼저 그래프의 좌측 상단에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 즉 인지 업무, 예를 들면 뭐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 관리자, 고도의 어떤 정신적 스킬을 요구하면서 또 반복적이지 않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겠죠.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비반복적이면서 육체적인 업무, 즉 음식점 종업원 같은 사람 또는 간병인 같은 사람,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복적이지 않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반복적이지만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반복적 육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좌측을 봐주시면 반복적 인지 업무, 즉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인 하는 업무 하는 사람들, 격리사무원, 은행 텔러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봐주시면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즉 부품 조리범, 수작업 라벨 부착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업무를 또는 직업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그 수평축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의미하는데요. 좌측으로 갈수록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자의 숙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직축은 고용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위로 갈수록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하늘색은 3차 산업혁명을 뜻하고 보라색은 4차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3차 산업혁명부터 살펴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중앙에 반복적 노동, 즉 부품 조립자 같은 그런 반복적인 노동, 이 반복적인 노동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노동, 즉 정신적 노동이 있고 육체적 노동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반복적 그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복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용 비중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감소했습니다. 근데 양좌우는 그 증가했죠. 즉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 비반복적이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음식점 종업원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노동, 즉 소프트웨어 설계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 이 의미가 뭘 뜻할까요?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반복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대처가 되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비반복적 육체 노동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비반복적인 것은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알고리즘을 입력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그런 노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반복적인 노동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알고리즘을 쳐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반복적인 노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복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노동, 즉 노동자의 숙련도가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 설계자라든가 이런데 의사라든가 이런 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음식점 종업원 같은 커피숍 종업원 같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업종으로 반복적 노동을 하는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즉 비반복적이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쪽으로 모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반복적 육체 노동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떠한 혁명적인 변화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비반복적인 분야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차 산업혁명까지는 로봇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고리즘을 쳐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나와 있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즉 비반복적인 어떤 불규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비반복적인 영역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우리가 이세돌이 알파고에서 지는 거를 딱 봤듯이 이 바둑이라는 영역이 바로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노동이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고 봤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 비반복적인 영역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반복적인 영역 또한 로봇 또는 AI들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반복적인 것 중에는 육체 노동이 있고 정신적인 노동이 있는데 비반복적인 육체 노동은 향후 20년 안에 AI 또는 로봇이 상당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비반복적 육체 노동을 AI 또는 로봇이 많이 대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3차 산업혁명까지는 로봇 또는 AI가 어떤 반복적인 업무에 있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비반복적인 업무도 AI 또는 로봇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다는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직무 유형별로 일자리 변화를 향후 20년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비반복적인 인지노동, 가장 그 노동자 숙련도가 높은 거죠. 소프트웨어 설계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비반복적인 인지노동을 하는 분은 약 33만 명이 향후 20년 동안 늘어날 것이고, 반면에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분은 약 59만 명이 사라지고, 비반복적이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은 약 99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합하면 향후 20년 내에 로봇 또는 AI가 약 120만 명을 사람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